요양원 대신 집에서 돌봄받는 시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결국 요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혼자 사는 분들은 더 불안합니다. 혹시 집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밤에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결국 시설로 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정부 조사에서도 노인의 87%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 하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요양시설로 보내기 전에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와 돌봄을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과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요양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생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들이 전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따로, 복지관 따로, 요양기관 따로, 병원 따로 이렇게 각각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이 구조가 바뀝니다. 동네에 통합지원센터가 생깁니다. 이곳이 돌봄 서비스의 접수 창구가 됩니다. 예전처럼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에 한 번 상담하면 센터에서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것을 한 번에 연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돌봄 서비스 원스톱 창구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 기기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돌봄센터에 알림이 전달됩니다. 센터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돌봄 인력이 방문합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데 혼자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봄 인력이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 진료, 약 처방,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자주 깜빡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AI 스피커나 돌봄 기기가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 스마트 돌봄입니다. 앞으로 돌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돌봄 기술입니다. 사람 인력만으로는 모든 돌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함께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AI 스피커, 집에서 말로 대화하는 기기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어르신이 도와줘 라고 말하면 가족에게 알림이 갈 수도 있습니다. 낙상 감지 센서, 집안에 설치하는 센서입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넘어짐, 오랫동안 움직임 없음, 이런 상황을 감지하면 가족이나 돌봄센터에 알림이 전달됩니다. 스마트워치, 손목에 차는 시계입니다. 심박수, 활동량, 건강 상태, 이런 정보를 확인합니다.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알림이 전달됩니다. 돌봄 로봇, 요즘은 말번 역할을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약 시간을 알려주고 안부를 묻는 기능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은 사람 돌봄과 기술 돌봄, 이렇게 함께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내년에 배정된 예산이 777억 원입니다. 이 돈을 전국 183개 지자체가 나누어 사용합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지자체당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현장에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 속도 문제입니다.
현재 지자체 준비율이 약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기 몇 년 동안은 지역마다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제도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통합지원센터 확인하기.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이곳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표 상담 전화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도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 참여하기. 보건소에서는 노쇠 예방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돌봄 기술의 열린 마음 갖기. AI 스피커, 건강 모니터링 기기, 돌봄 로봇,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돌봄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녀분들께, 이 영상은 어르신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살고 계신다면 이 제도는 가족에게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수록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됩니다. 이럴 때 통합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돌봄 기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 이 제도는 요양원을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아는 사람이 먼저 활용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뉴스는 복잡한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천천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우리 뉴스는 옆에서 함께 가겠습니다.